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정면 인터뷰로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당권 주자로 언급되는 인사들 가운데 첫 출사표를 낸 분이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데요. 지난 17일이었죠. 넘어졌던 곳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면서 차기 당대표 출마 도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화 연결해서 직접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황교안 전 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황교안입니다. 자, 예. 황 대표님, 오래간만에 목소리를 듣게 되는데요. 예.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2년이 됐습니다. 당대표 선거에 도전장을 내셨는데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정권 교체는 이뤘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정권 교체는 이루었는데 지금 나라와 국민은 여전히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5년 악정 때문에 그 후유증들을 계속 앓고 계시는 거죠. 예. 자유민주 진영에 모두가 합쳐서 자유 대한민국과 또 우리가 꿈꾸던 그런 나라 또 국민의 삶을 지켜내야 하는데 그렇게 되고 있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 저는 지금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위기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제가 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 자유민주 진영의 동지들과 함께 하나가 돼서 대한민국에 살려내기 위해서 나도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의 상황을 위기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을 더 강하게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5개월 동안 국민의힘 여당으로서 제 역할을 잘 해왔다고 평가하시는지요? 잘 못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약점을 알고 있고 네. 그래서 결국 바뀔 겁니다. 지금 이제 변화의 진통을 겪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지도부를 정말 잘 세우고 또 이제 국민과 함께 한다고 하는 입장을 견고히 하면서 결국 내 몫을 차지하겠다는 생각보다는 국민들의 뜻을 좀 받든다는 생각으로 제 역할을 해나가리라고 이렇게 앞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문제는 결국 그 좌파, 종북 좌파의 국정 방해가 문제입니다. 지금도 민주당이 169석이죠. 예. 거대 야당으로 새 정부의 국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법안이라든지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맡고 있는데 자신들에게 필요한 법안만 만들고 또 새 정부가 하려고 하는 것을 계속 막는 일들을 해 나가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막는 것이 지금 여당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좀 같이 도와서 꼭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자, 당의 혁신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으로 강조하셨습니다. 이 선거제도 개혁 어떤 내용입니까? 매번 선거 때마다 이제 그동안에 나온 문제들을 토대로 해서 선거법 개정안들을 내고 그다음 선거를 준비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밟아왔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는 이제 4.15 부정선거를 비롯해서 계속 이제 부정선거가 저질러 져 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거제도의 개혁을 반대하는 이런 세력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정말 반민주적이죠. 선거법, 선거제도는 이 상황에 맞춰서 계속 이제 발전하고 진화돼 가는 것인데 이걸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내 선거에 관해서도 외부 기관이 지금 이제 지난 경선 과정을 관리했어요.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 일은 우리 당의 구성원들이 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선거 관리 패턴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너무 짧게 그냥 몇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국민의힘의 상시 신속 대응팀措置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잘 빨리 대처하지 못하는 측면이 많고요. 또 당내 윤리 기준을 강화할 필요도 있습니다. 막말,
정말 국민들에게 실망을 드리는 것이죠. 또 한 가지 국회의원, 우리 무노동 무임금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국회에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회의를 하지 않았으면 제비도 받지 않도록 예. 하는 것이 좋겠다. 또 국회의 특수활동비, 이게 이제 많은 논란이 됩니다. 이거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예. 또 이해충돌방지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이 뭐 대충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어요. 예. 이것도 확실하게 바꿔야 되겠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말보다는 행동입니다. 공약이 아니라 빌공짜 공약이 아니라 예. 실행이 꼭 필요하다. 예. 그런 계획을 해나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 당대표의 출마의 변으로 여러 가지 이제 공약을 내놓으신 거를 이제 한꺼번에 다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앞서서 이제 선거제도 개혁, 선거법 개혁과 관련한 내용들을 잠시 언급을 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공직선거법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당내 선거와 관련된 내용인지 좀 더 구분해서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제가 이제 맨 처음 말씀드린 것은 예. 당내 선거도 공정해야 된다. 예. 하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말씀드린 신속 대응팀 설치 등의 문제는 이제 우리 당과 우리 정치권 같이 얘기되는 문제들이고요. 예. 국회의 특수활동비 폐지, 또 이해충돌방지법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는 이제 정치권 전반에 예. 필요한 얘기겠죠. 결국은 뭐 한 부분만 고쳐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 포괄적인 개혁 방안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2년 전에 있었던 4.15 총선과 관련해서 부정선거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여기에 대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거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4.15는 뭐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본 바로 네. 수 없는 부정선거의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거든요. 예. 이 점을 밝히지 않고서는 다음 선거도 무결성, 소위 부정선거 없이 치러진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짚어내고 고쳐내고 또 그걸 잘못한 범법자들도 처벌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예. 다음에는 정말 공명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관련된 소송도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어떤지요? 지금 4.15 총선과 관련돼서 예. 모두 139개의 선거무효 소송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예. 네, 그런데 뭐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한 분도 있고 해서 126개가 끝까지 지속됐는데 예. 지금 대법원에서 그 중에 한 10수개, 열 몇 개에 대해서는 선거무효 소송 기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지금까지 또 100여 건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이 100여 건 대부분은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있어요, 대법원이. 네. 본래 선거소송사무는 제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않고 지금 2년 넘게 그냥 방치를 하고 있죠.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는 반드시 책임도 묻고 또 제도적인 보완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4.15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에서 당 차원에서는 거리를 좀 두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두 가지죠. 하나는 알면서도 모르는 체 하거나, 네. 둘째는 정말 모르거나. 제가 현장에서 만나는 뭐 기자들이나 또 국민들이나 또 당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부정선거를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더라고요. 네. 이분들에게는 제가 설명을 해주면 뭐 한 3, 40분 설명하면 금방 그때 부정선거가 있었군요. 추궁을 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부정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아무리 말을 해도 우선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습니다. 증거를 제시해도 보질 않아요. 네. 그러나 하여튼 결국은 팩트가 진실이기 때문에 예. 뭐 저는 그냥 이렇게 추측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그동안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요? 팩트, 그 증거에 입각한 이야기를 쭉 해온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도 이런 부정선거를
목도하면서 살아가겠어야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당내 선거와 관련해서 당원들의 선택이 보장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거에 당심이 70%또 일반 여론조사가 30%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것을 좀 바꿔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이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정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모인 정치적 공동체 아닙니까? 네.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대표도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이런 정당의 대표를 뽑게 하는 시스템은 그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100% 당원들의 투표로 당 대표를 뽑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저는 우리 당원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돼야 된다. 100% 가장 좋을 수 있고요. 네. 최대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관련해서 지금 그 당심 70% 일반 여론조사 30%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황 총리께서는 이거를 100%로 가능하면은 당원들이 직접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 또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거 불합리하다 또는 대단히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구성한 사람들은 민주당 대표를 그들이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당을 지지해서 여기 모인 분들이 그들의 대표를 뽑는 것입니다. 그게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1학년 1반 반장을 뽑는데 1학년 2반에서 의견을 내면 그 의견대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네. 하여튼 원칙이 뭐냐에 따라서 그게 정치적인 꼼수가 아니라 원칙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여론조사도 계속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날선 비판의 발언을 내놓고 있는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 몇몇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후보 가운데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어요. 관련해서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가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 저는 여론조사에 일비할 필요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해왔고, 네. 또 정치 현장을 보면 그런 것들이 계속 이제 입증이 되고 있죠. 네. 지금 이제 방금 얘기하시는 그 여론조사, 네. 조사한 여론조사 기관은 제가 알기로는 선관위원회에 등록도 되지 않은 그런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원래 여론조사를 통해서 부정선거가 출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출발점부터 다 정확히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여러 여론조사에서 여러분들에 대한 여러 가능한 후보들에 대한 여론조사들이 나오는데 지금은 사실은 이제 여론조사가 아니라 국민의 마음, 국민들에게 우리 지지를 받고 신뢰를 받는 그 일에 전념해야지 내가 몇 %다 이걸 자랑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치권 현안과 관련된 얘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 대장동 특검 수용하라고 계속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힘에서는 특검 이재명 대표의 특검 주장에 대해서 신의 악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예. 현재 이 대장동 특검과 관련된 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방귀 낀 놈이 속낸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이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특검 이야기를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4.15 부정선거에 대해서 특검하자, 네.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특검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예. 그때는 다수당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냥 깔아뭉개다가 이제 와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검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맞지 않는 얘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대표라고 그럴까요? 이재명은 지금 특검을 얘기할 사람이 아니라 법대에 써야 할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의 자성이 필요합니다. 예. 정치적 목적의 특검이다.
있다라고 규정을 해주셨는데 또 이것 말고도 지금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가 계속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정치 보복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뭐 고검장과 또 법무부 장관까지 이제 지내신 분으로서 이 상황을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검찰은 원래 범죄 있으면 수사하고 네. 범죄 없으면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수사를 안 하는 조직입니다. 그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검찰, 경찰, 법원을 뭐 다 망가뜨려버려서 예. 서해 공무원 뭐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도 정말 국민들이 분노할 수밖에 없게 개최를 했거든요. 예. 예, 정말 온 국민이 보고 가슴 아팠고 정말 분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걸 갖고 이제 정쟁화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된다. 예.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 이거 어떻게 정치 보복이었습니까? 정황당한. 예. 지금 대응이.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그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특검 주장을 하는데 관련해서 이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가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뭐 혐의도 주장하고 있지만은 가장 뭐 앞서서 내세우고 있는 것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지지부진하다 하는 주장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증거가 확보가 되면 검찰은 곧바로 수사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런 원칙을 망가뜨린 것이 지난 문재인 정권입니다. 저는 지금 새 정부에서 수사의 원칙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끄집어서 얘기해야지.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수사라고 있는데 뭐 김건희 얘기를 하고 예. 이건 완전히 딴짓이거든요. 국민들께서 이런 걸 다 보시고 정말 심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 증거가 있으면 예. 증거를 제시하면 되는 거예요. 의혹이 아니라. 예. 예. 지금 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 의혹 그 수사가 미진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증거가 나왔는데 왜 수사하지 않느냐 그런 주장이거든요. 뭐 그거는 검찰이 충실하게 잘 판단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이제 본래 검찰 수사팀은 각 사안별로 팀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예. 그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이거는 네가 먼저 해라. 이건 내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각자가 동시에 수사하는 것이죠. 예. 증거가 나오면 수사가 빨라지는 거고 증거가 안 나오면 수사가 느려지는 것이고. 예. 저는 이제 우리 새 정부의 검찰은 정상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한번 수사 결과를 한번 지켜보시죠. 예. 관련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전이 없는 것이다. 그런 얘기이신데 지금 어쨌든 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지지율이 좀 지지부진합니다. 상승 기류를 타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장 큰 이유, 그러니까 국정 지지율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그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소위 이제 노동개혁을 추진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분의 지지가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성과가 나니까 일정 시간 지나면서는 이제 지지가 크게 회복이 돼서 지금의 마크롱 대통령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초기에 좀 낮다 하는 점은 좀 아쉬운 일이지만 네. 그러나 임기 5년 아닙니까? 예. 이제 막 출발했는데 뭐 허니문 기간이라는 말도 있어요. 아직 뭐 허니문 기간 중일 것 같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새 정부가 국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야지 자꾸 딴지 걸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일입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보수파들이 함께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시간을 두고 좀 더 국정 운영에 대해서 보고 평가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